2주, 커피 2잔값. 저는 박셀바이오라는 주식을 딱 2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92%, 상장 폐지 직전이라는 소식까지 들립니다. 이 2주가 지금 제 통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거의 증발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숫자가 아예 안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주가 저한테는 인생 교과서가 됐습니다. 제가 이 주식을 처음 샀을 때 한창 상승세였어요. 뉴스도 좋았고 옆에서 주변 사람들도 좋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원래 좀 소심합니다. 남들이 몇백만 원씩 지를 때도 저는 겁부터 납니다. 지갑 열기가 무서워요. 그래서 그때도 딱 2주만 샀습니다. 더 사고 싶었지만 못 샀어요. 무서워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 소심함이 저를 살린 겁니다. 크게 들어갔으면 저도 지금 비투 신세였을 거예요.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내가 겁쟁이라서 다행이다 라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박셀바이오로 그걸 배웠습니다. 제가 이 주식을 왜 못 팔았을까요? 마이너스 10%대 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팔았으면 커피 한 잔 정도 손해로 끝났습니다. 근데 안 팔았죠. 마이너스 30%, 안 팔았어요. 마이너스 50%, 안 팔았어요. 마이너스 92%, 팔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영상이 제 박셀바이오 장례식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개미 95%한테 드리는 부고이자 혹시라도 5%로 건너가고 싶은 분들한테 드리는 초대장입니다. 차영주 소장 영상 보면서 머리 한 대 맞았거든요. 근데 머리만 맞아서는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 제 계좌가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 통장을 걸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론 말고 제 밑바닥을 펼쳐서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 10명 중 9.5명은 주식으로 연 2천만 원 넘게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숫자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가 2020년 6월 25일에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자료에 나온 수치입니다. 당시 주식 양도세 도입 논의가 있었습니다. 거래소 자료를 쫙 분석해봤더니 개인 투자자 약 600만 명 중에 연 2천만 원 넘는 양도 차익을 낸 사람이 딱 5%, 30만 명이었습니다. 나머지 95%, 약 570만 명은 2천만 원 미만이었죠. 여기서 오해 없으시길. 이 숫자가 95%가 무조건 손해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95% 안에는 살짝 번 사람, 살짝 잃은 사람, 크게 잃은 사람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세금을 내야 할 만큼 의미 있게 번 사람은 5% 뿐이었다는 것. 즉, 주식으로 먹고 살 만큼 번 사람이 딱 20명 중 1명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식단을 10개 차리면 그중 2개는 살아남습니다. 치킨집도 그 정도는 됩니다. 근데 주식은 20개 중 1개예요. 폐업률로 따지면 이거 웬만한 가게보다 훨씬 무서운 게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는 할 수 있겠지 하고 들어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공한 사람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95%는 조용합니다. 잃은 사람은 말을 안 해요. 자기 계좌를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겠어요? 저만 해도 마이너스 92% 계좌 친구한테 보여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영상 찍는 것도 눈 딱 감고 하는 거예요. 한 유튜브 댓글에서 이런 말을 봤습니다. 비로소 돈을 잃어봐야 이 말이 맞다는 걸 이해하게 된다. 완전 공감입니다. 95%라는 숫자는 뉴스에서 들을 때는 남의 얘기거든요. 근데 내 계좌에 마이너스 92%가 찍히는 순간 그 숫자는 더 이상 통계가 아닙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나한테 찍힌 숫자. 그리고 또 하나, 댓글 중에 상승은 짧고 하락은 길다는 말이 좋아요 1등이었습니다. 수많은 댓글 중에 딱 이 한 줄. 왜냐? 다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삼성전자를 처음 샀을 때 저는 5년을 묶여 있었습니다. 5년. 초등학생이 중학생 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긴지 안 겪어보면 모릅니다. 그 5년 동안 제 아침 루틴이 있었어요. 눈 뜨면 주식 앱 켜고 마이너스 확인하고 한숨 쉬고 앱 닫고 출근. 다들 아시죠? 이 동작. 그러니까 95%라는 숫자는 딱 2가지를 말해줍니다. 1. 주식은 치킨집 창업보다 살아남기 어렵다. 2. 살아남은 사람들 얘기만 들으면 착각한다. 길에서 로또 맞은 사람만 만나고 다니면 로또 쉬운 것 같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왜 못 팔까? 박셀바이오가 마이너스 10%로 내려갔을 때 제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산 가격까지만 오면 팔자. 본전 생각. 주식 해보신 분들 이 생각 안 해본 분 없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인지. 당시에는 모릅니다. 끝나고 나서야 알아요. 마이너스 10%가 마이너스 30%가 됐습니다. 제 머릿속 목소리는 더 커졌어요.
조금만 버티면 본전이잖아. 마이너스 50%. 목소리가 또 커집니다. 지금 팔면 반이 날아가는 건데 너무 아깝지 않아? 지금 마이너스 92%. 이제 목소리는 조용해졌어요. 팔 것도 없어서. 차영주 소장이 이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산 가격은 잊어버려라. 이 말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말장난 같았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산 가격을 잊어요. 제 돈인데.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이건 진짜 핵심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주식의 가치는 누가 결정합니까? 그 기업이 결정합니다. 실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시장 상황이 어떤지. 그런데 우리는 이 기업을 평가할 때 뭘 보나요? 내가 얼마에 샀는가? 그게 기준이 됩니다. 이걸 앵커링이라고 합니다. 앵커라는 게 배 닫히잖아요. 한 번 내리면 그 자리에 고정됩니다. 우리 생각도 똑같아요. 매수가에 닻을 내리면 거기서 안 떨어져요. 주식이 올라도 내 매수가 대비 얼마야? 주식이 떨어져도 내 매수가 대비 얼마야? 세상 모든 주가를 자기 매수가 기준으로 봅니다. 근데 시장은 내 매수가를 1도 모릅니다. 시장의 내 매수가는 그냥 수많은 거래 중 하나의 점일 뿐이에요. 제가 삼성전자에 5년 묶여있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 5년 동안 삼전의 실적이 어땠는지, 반도체 업황이 어디로 가는지 진지하게 분석한 적 있냐? 없습니다. 그냥 내 매수가 아래니까 팔면 손해라는 한 문장이 5년을 붙잡았어요. 버텼다는 말이 맞을까요? 방치라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저는 삼전 주주가 아니라 삼전이라는 내 매수가 표시기를 들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차영주 소장은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손절 기준을 종목 단위로 세우지 말고 자금 전체 단위로 세워라. 내 전체 자산에서 얼마가 빠지면 움직이겠다. 이렇게 정해놓으라는 겁니다. 종목 하나가 얼마 빠졌냐만 보면 결국 앵커링에 잡힙니다. 전체 돈의 관점에서 보면 한 종목이 내 자산의 몇 %인지 냉정하게 보게 됩니다. 심리학에는 손실 회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번 기쁨보다 잃은 고통이 2배쯤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10,000원 벌면 기분 좋죠. 근데 10,000원 잃으면 그 기분 나쁨이 20,000원 버는 만큼 커요. 이게 사람 뇌 구조입니다. 그래서 확정 손실을 감당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미 떨어진 돈은 내 돈이 아닌데 파는 순간 아 진짜 내가 잃었구나가 되니까요. 그래서 안 팔아요. 버티면 내 돈인 척 할 수 있으니까. 내 매수가를 잊어야 그 주식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박셀바이오를 마이너스 10%에서 못 팔았던 건 주식을 본 게 아니에요. 내 매수가를 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 뇌가 손실 확정을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변명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조금만 더, 원래 내 돈이잖아. 내일은 오를지도. 이 변명들이 저를 마이너스 92%까지 데려왔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머릿속에 있는 확률은 거짓말입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오르거나 내리거나 50대 50 아닌가? 땡, 아닙니다. 차영주 소장에 따르면 진짜 확률은 이겁니다. 오를 확률 30%, 내릴 확률 30%, 횡보할 확률 30%, 그리고 마지막 10%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사자마자 바로 오를 확률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횡보거나 내려가요. 돈이 묶이고 기회비용이 나가고 수수료와 세금도 새 나갑니다. 오르지도 않는데 숨만 쉬어도 돈이 빠지는 구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식을 살 때 오를 확률이 높다고 느낄까요? 확신이 있어서? 저는 이 질문을 저한테 해봤습니다. 삼성전자를 5년 만에 조금 올라서 팔았던 날. 너무 오래 묶여서 원금만 겨우 회복된 상태였어요. 속으로 이랬습니다. 5년 기다려서 본전이면 됐지 뭐. 그런데 그 직후 삼전이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뉴스만 봐도 삼전, 유튜브만 봐도 삼전. 그 장면 보면서 제 기분이요, 말을 못해요. 5년 버텼는데 마지막 오르는 구간을 딱 놓친 거예요. 그때 옆에서 누가 그럽니다. 삼성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주식이 있어. 종목 하나를 알려주더라고요. 반도체 관련이라면서 삼전이 오르면 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그 얘기가 저한테는 진짜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삼전을 놓친 아쉬움이 있었고 그 사람 말이 확신처럼 느껴졌어요. 바로 매수했죠. 지금 그 종목 마이너스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뒤늦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확신이 아니었어요. 그건 좋다더라 였습니다. 주변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좋아 보인 거고 옆에서 논리를 얘기해 주니까 논리적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진짜 확신이라면 제가 그 회사 재무제표 보고 업황 분석하고 매수 이유랑 매도 이유를 노트에 써놓고 샀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한 문장,
반도체 관련인데 3전 오르면 같이 오른대. 이게 제 판단 기준 전부였습니다. 좋다더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그건 군중 심리예요. 근데 우리 매수의 80%는 이 좋다더라에서 시작됩니다. 친구 카톡으로 이 종목 괜찮대 받아본 적 있으신 분? 주식 카페에서 누가 확신에 차서 말하는 거 보고 따라가 본 분? 다들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보가 저한테까지 오는 과정이 한편의 슬픈 릴레이예요. 기관이 먼저 합니다. 외국인이 그 다음 탑니다. 그 돈이 들어가서 주가가 움직이면 뉴스에 납니다. 뉴스 보고 유튜버가 분석 영상을 올립니다. 영상 조회수가 터지면 주식 카페에 올라옵니다. 카페 글 누가 친구한테 카톡으로 보냅니다. 그 카톡이 저한테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수 버튼 누를 때쯤엔 이미 5번째 손을 거친 정보예요. 고점 아니면 이상한 겁니다. 댓글 중에 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고점 찍은 건 사람들이 사지도 않는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실은 우리는 고점에서 삽니다. 왜냐? 고점이 되어야 뉴스에 나오고 뉴스에 나와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알아야 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한 바퀴 다 돌고 난 다음에 도착해요. 그래서 확률이 3분의 1인 겁니다. 이미 앞에 선 사람들이 다 먹고 간 자리니까. 식당으로 치면 저녁 9시 반에 들어가서 오늘의 특선 주문하는 거예요. 재료는 이미 다 썼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4번째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제일 어려운 건 공부가 아니라 심리였습니다. 차영주 소장은 주식 투자에 4개의 기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자금 관리, 그리고 심리 관리. 앞에 3개는 공부하면 늡니다. 시간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지만 책 읽고 영상 보고 실전하면 늘어요. 재무제표 보는 법, 차트 읽는 법, 한 종목에 자산에 몇 % 넣을지 정하는 법. 이런 건 정답이 있으니까 배우면 됩니다. 근데 심리 관리, 이건 공부로 안 돼요. 아니, 공부해도 막상 돈이 걸리면 다 날아갑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손이 안 움직여요. 겪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겪다 보면 통장이 빕니다. 심리 훈련비로 원금을 다 태우고 깨달았을 때쯤엔 다음 판에 올릴 돈이 없어요. 그게 95%의 운명입니다. 제 박셀바이오가 완벽한 예시예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런 거 안 했습니다. 한창 뜨고 있길래 샀어요.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4번째 기둥인 심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손절 기준도 없었고 있었다 해도 지킬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마이너스 10%때 손절해야지 라는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 생각을 누르는 바른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근데 여기서 팔면 확정 손실이잖아. 숫자로만 보면 별거 아닌데 그 순간에는 이 한 문장이 돌처럼 무거워요. 댓글 좋아요 1등이었던 그 말 다시 꺼낼게요. 상승은 짧고 하락은 길다. 왜 다들 공감했냐? 다 겪었기 때문입니다. 올라갈 땐 며칠이면 끝나는데 내려갈 땐 몇 달, 몇 년이 갑니다. 삼성전자 5년 물려있던 저는 그 시간을 이렇게 보냈어요. 1년차, 곧 오르겠지? 2년차, 그래도 3전인데 언젠가는 오르겠지? 3년차, 이젠 그냥 잊고 살자. 4년차, 잊은 줄 알았는데 매일 생각나. 5년차, 조금만 오르면 팔자. 본전만이라도. 이 5문장이 5년어치 일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물려본 분들 다 비슷한 길을 걷습니다. 처음엔 기대로 시작해서 나중엔 체념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딱 체념했을 때 팝니다. 하필 그때. 그리고 정말 조금 올랐을 때 팔아버렸습니다. 이때 제 심리는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어요. 더는 못 버티겠다가 앞섰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딱 그 지점에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죠. 왜냐? 저 같은 지친 사람들이 다 팔아버린 후니까요. 매도 물량이 빠져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즉, 제일 지친 사람이 팔아주는 바로 그 순간부터 상승이 시작됩니다. 이 타이밍을 저는 한 바퀴 돌고 나서야 알았어요. 알았을 때는 이미 주식은 저 위에 있었고요. 이게 심리의 무서움입니다. 감정은 항상 제일 나쁜 타이밍에 결정을 내리게 만들어요. 너무 떨어져서 더는 못 견디겠을 때 팔고 너무 올라서 더는 놓칠 수 없다 싶을 때 삽니다. 정확히 반대로 움직여요. 우리가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심리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심리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감정을 없앨 수는 없어요. 대신 감정이 개입하기 전에 미리 규칙을 정해놓는 겁니다. 매매일지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종목을 왜 샀는지, 근거는 뭔지, 얼마에 팔 건지, 얼마에 손절할 건지. 미리 종이에 써놓으면 나중에 감정이 흔들려도 돌아볼 기준이 있습니다.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때그때 변해요. 아까는 손절 기준이 마이너스 10%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잖아. 이런 식으로 합리화가 들어옵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적어놔야 합니다. 매매일지라고 거창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휴대폰 메모장에 4줄만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줄, 왜 사는가? 3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서든
신사업 발표가 임박해서든 내가 왜 산다는 걸 한 문장으로 써요. 두 번째 줄, 언제 파는가, 목표가 또는 이유, 실적 발표 후, 주가가 얼마 도달하면 같은 기준. 세 번째 줄, 얼마에 손절하는가, 종목이 아니라 내 자산 기준으로, 전체 자산의 1%가 빠지면 이런 식. 네 번째 줄, 내 감정 상태, 오늘 기분 나빠서 감정 매매, 이렇게만 써도 훗날 본인이 봅니다. 이걸 쓰는 순간 마법이 일어나요. 쓰다 보면 자기가 근거 없이 사는 걸 본인이 알아차립니다. 매수 버튼이 안 눌려져요. 이게 매매일지의 진짜 효과입니다. 손절을 잘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애초에 안 살 주식을 걸러줍니다. 제가 박셀바이오 살 때 이런 매매일지가 있었을까요? 있을 리가요. 매수 근거는 뜨고 있어서, 매도 기준은 오르면 팔지 뭐.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러니까 마이너스 92%가 나오는 겁니다. 매매일지 쓸 시간이 없었냐고요? 아니요. 카톡 답장할 시간은 있었는데 말이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제가 박셀바이오 마이너스 92%를 보면서 얻은 딱 하나의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려가다 올라가겠지, 이 생각. 이게 제일 무서운 마인드였습니다. 주식 해본 사람이면 이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떨어지는 차트 보면서 지금이 바닥이겠지, 내일부터는 오르겠지. 이거 하나로 우리는 손절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리고 이게 쌓이고 쌓여서 마이너스 10%가 마이너스 90%가 돼요. 기준점을 정하고 정확하게 사고 팔자.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이번엔 꼭 팔 거야. 다짐도 해요.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또 내려가다 올라가겠지 합니다. 왜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가끔씩 진짜로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 한두 번의 경험이 머리에 박혀요. 봤지? 내가 맞았지? 그 기억으로 다음번에도 똑같이 버팁니다. 근데 박셀바이오 같은 케이스에선 그게 안 통해요. 그리고 그 구분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못합니다. 차영주 소장이 이런 말도 합니다. 주식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하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 아닌가? 근데 박셀바이오를 보면서 이제 알겠습니다. 돈을 벌려면 기회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기회는 이미 왔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 3월, 코스피가 한 달 만에 3분의 1 가까이 빠졌던 그 시기. 그때 현금 들고 있던 사람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 물려있던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현금이 없으니까. 다 주식에 묶여 있었으니까. 기회는 늘 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현금이 없으면 구경만 하게 돼요. 제가 지금 박셀바이오에 묶여있는 이 돈 금액은 커피 2잔이지만 이게 만약 큰 금액이었다면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없었을 겁니다. 마이너스 92%를 끊어내지 못하면 다음 기회도 놓칩니다. 이게 돈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벌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돈을 살려놔야 한다는 것. 손에 쥔 현금 한 장이 묶여있는 주식 10주보다 가치 있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생각해보면 주식 고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은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다. 1년에 매매 몇 번 안 한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상하죠? 돈을 벌려면 자주 사고 팔아야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반대예요. 그분들은 기회가 왔을 때만 움직입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뭘 하냐? 기다립니다. 현금 들고 기다려요. 우리는 반대로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일단 어딘가에 넣어둡니다. 그게 묶이고 그 묶인 돈이 진짜 기회가 왔을 때 발목을 잡습니다. 돈 지키는 능력이 결국 돈 버는 능력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저는 95% 중 한 명입니다. 박셀바이오 마이너스 92% 물려있고 삼성전자 5년 묶여 있었고 주변 추천에 흔들려 산 종목 또 마이너스. 이게 제 현실이에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분 2명이 계실 겁니다. 마이너스 이별 %는 다를 수 있어도 그 감정은 다 똑같을 거예요. 아침에 앱 열었다 한숨 쉬고 닫는 그 동작. 그런데 95%에서 5%로 건너가는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 하나씩만 기억해 봅시다. 1. 내 매수가는 시장이 모릅니다. 잊으세요. 2. 사자마자 오를 확률은 3분의 1 뿐입니다. 기대치를 낮추세요. 3. 감정 흔들리기 전에 매매일지에 기준을 먼저 적으세요. 4. 그리고 제일 무서운 그 한 문장. 내려가다 올라가겠지. 이걸 끊어내세요. 이 4가지만 몸에 붙여도 우리는 조금 다른 투자자가 됩니다. 저도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 찍는 와중에도 주식에 몇 번 열었는지 모릅니다. 박셀바이오 한 번 더 볼까 했어요. 안 봤습니다. 이미 장례식 끝난 주식인데 더 볼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박셀바이오 마이너스 92%가 제 눈앞에 떠 있는 이 순간
이게 저한테는 교과서예요. 이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똑같은 실수를 더 큰 금액으로 반복했을 겁니다. 두 주라서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은 저처럼 안 겪고도 이걸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의 실수로 배우는 게 내 돈으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수업료가 커피 2잔인 셈이죠. 제 수업료로 여러분이 배운다면 이 영상 만든 보람이 있습니다. 주식은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 정보 게임도 지능 게임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의 게임입니다. 내가 내 감정을 이길 수 있느냐, 내가 내 앵커링을 끊을 수 있느냐, 내가 내 좋다더라를 의심할 수 있느냐, 이게 전부예요. 주식 차트는 결국 내 마음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95%가 지는 거예요. 이 구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게 5%와 95%를 가릅니다. 같이 공부합시다. 저도 공부 중이에요. 이 영상이 여러분한테 작은 거울이라도 됐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 박셀바이오 2주가 오늘 처음으로 제값을 했네요. 상장 폐지 직전에서야 임무를 다한 셈이에요. 잘 가라, 박셀바이오. 고맙다, 진짜로. 이 채널은 저도 배우면서 만드는 채널입니다. 다음에도 같이 공부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